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바로 목숨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삶 전체가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 스스로의 삶을 영원히 정지시키는 버튼, 그것을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행복하고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며 그중 무엇이 우선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마감에 있어 각자의 다양한 사유와 연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 스스로의 자존감과 양심, 억울함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욕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과 자괴감의 감정은 모욕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갖게 하는데 타인 또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이것은 무기력한 허무함을 주며 한 인간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스스로의 믿음과 진실이 거짓으로 치부될 때 느끼는 억울함은 화를 넘어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 이러한 고통을 주는 원인은 타인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인 권력이라는 이름의 어마어마한 벽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믿음과 진실을 변명할 힘조차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단죄하되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늘 절제하고 인간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최우선시해야 하는데 공권력과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녀 사냥하듯 한 사람과 그 주변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벌어진 수많은 인권 유린에 따른 타살과 자살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수사해 규명하고 처벌하는 기관인 경찰, 검찰의 경우는 더더욱 인권을 명심해야 하고 법과 원칙을 말하기 전에 사람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약자나 정치적 목적을 고려한 수사 대상에 대해서 무자비할 정도로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증거를 찾아내기는커녕 조작하고 처음부터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채 수사를 진행하거나 강요, 협박, 회유, 폭력, 윽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치욕을 줌으로써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면 그것이 자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말처럼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권력의 심기에 맞게 그리고 스스로의 조직 논리와 권한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시계, 노회찬 의원은 청탁 없는 후원금, 그리고 백원호 특감반, 비선 특감반원의 검찰 조사 후 석연치 않은 자살과 청송 군수의 자살, 비위 검사가 후배를 훈계한다며 폭언과 폭행으로 자괴감과 치욕스러움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김홍영 검사 등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들은
100여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과 공직자가 그러한데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이러한 검찰 조사 후 자살에 대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 논문에 의하면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방지 대책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 이해 및 적정 대책 강구,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 및 인권 교육 강화, 피의자 사실 공표죄 적용의 현실화 방안 모색, 수사 공보제도, 수사활동의 언론 보도의 개선, 피조사자의 불편, 불만사항 청취 등을 꼽았습니다. 이 논문이 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문에서 지적한 검찰의 인권유리 문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행해진 일련의 검언 유착은 피의사실 공표를 대놓고 한 전행으로 국민들 내류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휴일을 즐기는 지난 일요일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소장 손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해대고 검찰은 쉼터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 받는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느껴야 하는 사회적 이짐에 쉴 새 없이 울려대는 공포스러운 전화벨 소리,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다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고 윤미향 의원은 개인의 페북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윤 의원은 나는 뒤로 물러설 곳도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버텼는데 내가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것은 살피지 못했다며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윤 의원은 2004년 손 소장을 처음 만났을 당시를 회상하며 김복동 할매 무덤에 가서 도시락 먹을 일은 생각했어도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란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소장이 최근 통화에서 영혼이 무너졌나 보다,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가 함께 꿈꾸던 세상, 복동 할매랑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홀로 가게 해서 미안하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온갖 억측과 구설로 발가벗기고 조롱하고 치욕을 주어 스스로 꺾어버리게 만들어 좋으십니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진보란 울타리에 함께한 동지들도 지식인도 내 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진보는 도덕적 문제의 잣대가 엄격한지 때론 이해의 수준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 극우 유튜브를 운영하는 강용석이란 자가 조국 딸 포르쉐 탄다란 거짓 뉴스, 허위 방송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진보는 무조건 가난해야 하고 외제차도 타면 안 되고 이런 논리는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 전이라도 피의자를 밥 먹듯이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속칭 조져대는 잘못된 관행,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조치가 하루빨리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은 절제되고 또 절제하여 인권을 무시하고 앞서지 않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는 진보 보수를 떠나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실의 왜곡과 편파, 불공정과 불평등, 비상식과 불의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은 그 사실만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은 그 피폐해진 사람들의 골수까지 쪽쪽 빨아 정치적 흥행몰이로 사용했다면 역사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천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만인을 위한 위인적 삶을 살아보겠다고 선택한 직업이 검사, 언론인 아닙니까? 그것이 일인을 위한 위선적 삶으로 왜곡되지 않았는지 깊이 새겨보고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죄는 시효가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중하십시오. 고통 속의 삶을 마감하신 손 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